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 늦가을 햇살이 엷게 들이운 오후, 나는 아버지의 오래된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삿짐을 싸기 위해 짐들을 하나하나 꺼내고 버릴 것과 챙겨갈 것을 분류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텅 비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설렘보다는 숱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공간과의 작별이 야기하는 아쉬움이 더 컸기 때문일까. 깊숙한 벽장 안쪽, 빛바랜 상자들 틈에서 낡은 등산화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짙은 갈색 가죽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흙먼지가 켜켜이 쌓여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무심코 등산화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느껴졌다. 마치 아버지의 삶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이 등산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 언젠가 주말마다 등산을 가시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버지의 넓은 어깨에 매달려 졸졸 따라가던 어린 시절의 기억, 정상에서 함께 마시던 시원한 막걸리, 땀 흘린 후 먹던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잊고 지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낡은 등산화 한 켤레에서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등산화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달코해진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굳건하고 듬직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험준한 산길을 수없이 걸어왔지만 여전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문득 등산화와 함께 벽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먼지 쌓인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갈색 표지에 등산 기록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보았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등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커다란 배낭을 짊어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1998년 설악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아버지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로는 빼곡하게 채워진 등산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다. 산 이름, 등반 날짜, 날씨, 등반 코스, 함께 간 사람, 그리고 등반 후 느낀 감상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꼼꼼한 일기처럼 아버지의 등산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수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유명산, 청계산, 관악산 등 서울 근교의 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차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 전국 각지의 명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등반 기록들은 아버지의 열정과 패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마치 아버지의 젊음과 꿈이 수첩 속에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수첩 중간쯤 펼쳤을 때 낯선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국가대표 산악구조대 훈련. 그 페이지부터는 등반 기록 대신 훈련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체력 훈련, 구조기술 훈련, 응급처치 훈련 등 전문적인 훈련 과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빛나는 눈빛이 단순히 등산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산악인의 열정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국가대표 산악구조대 발대식, 국제구조훈련 참가, 실전 투입산 조난 사고. 아버지의 기록 수첩은 단순한 등산 기록을 넘어 국가대표 산악구조대원으로서의 빛나는 활약상을 담고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첩을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말마다 묵묵히 집을 나섰다가
땀에 흠뻑 젖어 돌아오시던 아버지. 알고 보니 국가대표 산악구조대원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은퇴한 베테랑 구조대원. 하지만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화려했던 과거를 숨긴 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신 걸까? 그리고 왜 지금은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으시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다. 수첩 뒷부분을 펼쳤을 때 내 눈길을 사로잡는 마지막 기록이 있었다. 2005년 5월 15일. 산 조난 사고. 구조 실패. 그 짧은 문장 아래에는 붉은 펜으로 굵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다른 기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날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날씨, 조난자 정보, 구조 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중요한 부분이 삭제된 것처럼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마지막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결국 구조에 실패했다. 그 아이는 차가운 빛 속에서 눈을 감았다. 붉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씨에서는 절망과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다. 마치 아버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 그리고 등산 기록 수첩.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는 충격적이었다. 국가대표 산악구조대원이라는 빛나는 영광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 아버지의 침묵과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의 방을 나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듬직하고 푸근한 아버지의 뒷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마치 험준한 산봉우리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늙은 소나무처럼 굳건하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평소에도 말이 없으신 편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식사를 하셨고 나와 동생 역시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밥만 씹을 뿐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로 향했다.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 마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에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무슨 일이냐. 낮고 퉁명스러운 목소리. 아버지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날카로운 긴장감이 느껴졌다. 혹시 국가대표 산악구조대원이셨어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얼굴. 굳게 담은 입술은 굳건한 방어선처럼 느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 아버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 등산 기록 수첩을 봤어요. 거기에 국가대표 산악구조대 훈련 기록이랑 구조활동 기록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누가 함부로 남의 방에 들어가 뒤지라고 했어. 갑자기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식탁 의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는 굉음이 울렸다. 어머니와 동생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나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죄송해요. 아버지를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다.
아버지의 험악한 얼굴은 여전히 풀릴 줄 몰랐다. 분노와 격렬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뭘 안다고. 너는 아무것도 몰라.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탁을 걷어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격렬한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단순한 질문이었을 뿐인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신 걸까?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는 대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어지셨고 집안 분위기는 썰렁하게 식어갔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고 동생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나 역시 아버지에게 다시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끙끙 앓는 시간만 보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지수야, 너도 봤겠지? 내 아빠 옛날에 산악 구조대원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금기어를 입에 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였다. 내 등산 수첩에서 봤어요. 나 역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사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당신이 워낙 말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아주 옛날에 당신 젊었을 때 잠깐 했던 것 같아. 험한 일 한다고 걱정돼서 그만두라고 했었지. 당신도 힘들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 어머니의 말은 어딘가 어색하고 얼버무리는 듯했다. 마치 진실을 숨기려는 듯 중요한 부분을 슬쩍 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머니도 아버지 과거에 대해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당신이 말해주는 것만 알지. 당신 과거에 대해 깊게 캐묻는 스타일도 아니고 당신도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그런 힘든 일 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역시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버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방을 다시 찾았다.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썰렁한 공기가 감도는 방 안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낡은 만년필, 빛바랜 사진첩, 오래된 시계. 아버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낡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상자였다.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빛바랜 훈장 몇 개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훈장들은 국가대표 산악구조대원으로서 받은 훈장인 듯했다. 사진들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구조 활동 모습, 훈련 모습 등을 담고 있었다. 사진들을 한 장씩 살펴보았다. 앳된 얼굴의 아버지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거침없이 누비며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밧줄 하나의 의지의 절벽을 오르고 눈보라 속에서 조난자를 찾아 헤매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업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용감하고 늠름했다. 마치 영화 속 영웅처럼 빛나는 활약상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슬픔에 잠겨 있는 듯했다. 굳게 담은 입술, 깊게 드리워진 그림자, 그리고 슬픔이 어려 있는 듯한 눈빛. 아무리 용감하고 늠름한 모습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상자 밑바닥에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에게라고 수신인이 적혀 있었다. 발신인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다. 에게,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구나. 내 작은 손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 너를 놓아버렸어. 나의 실수였어. 내가 좀 더 빨리, 좀 더 강하게 너를 붙잡았더라면 너는 아직 살아있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나는 영원히 너에게 빚을 지고 살아갈 거야. 너의 짧았던 삶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디 편히 잠들기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편지 속에는 2005년 5월 15일 산 조난 사고, 당시 구조에 실패했던 아이의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평생을 짓눌려 살아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침묵, 무뚝뚝함, 그리고 산을 멀리하게 된 이유.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아버지는 트라우마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이었다. 아버지의 삶은 깊고 어두운 트라우마의 그림자에 갇혀 빛을 잃어버린 채 멈춰 서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웠다. 아버지의 과거, 아버지의 상처,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슬픈 마음은 가눌 길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상처를 마주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였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TV 화면만 응시하고 계셨다. 아버지, 나지막이 불렀다. 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로 향했다. 여전히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이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왠지 모르게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느낌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내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는 듯 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등산 수첩에서 봤어요. 아버지 과거에 대해, 그리고 산 조난 사고에 대해서도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격렬하게 화를 내지는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왠지 모르게 떨리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굳건하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듯했다. 미안하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제가 더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함부로 말씀드려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을 줄 알았다. 그 사고 이후로 산만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끔찍한 악몽만 떠오르고 도저히 다시는 산에 오를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슬픔과 고통, 죄책감과 절망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산에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너희들과 함께 산에 오르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있던 아버지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다시 등산 가요. 가족끼리 함께 가면 아버지도 다시 즐겁게 산에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망설임과 기대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글쎄다,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던 아버지에게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일 것이다. 아버지,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희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을 테니까 넘어지면 일으켜 드리고 힘들면 쉬어가면 돼요. 저희는 아버지랑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버지의 눈빛이 마침내 부드럽게 풀렸다. 따뜻하고 푸근한 아버지의 눈빛. 예전에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너희들과 함께라면 어쩌면 다시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낡은 등산화처럼 달코해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굳건하고 따뜻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돼지처럼, 메마른 사막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희망과 용기가 깃든 아름다운 미소였다. 주말 아침, 우리는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를 들고 집을 나섰다. 20년 넘게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켜왔던 낡은 등산화.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가죽 크림을 발라 윤기를 되살렸다. 낡고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듬직해 보였다. 아버지께 새 등산화를 사드릴까 고민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낡은 등산화를 고집하셨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낡은 등산화에 아버지의 추억과 애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등산화를 신은 아버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오랫동안 입고 지냈던 등산복을 꺼내 입고 낡은 배낭을 짊어진 모습. 마치 오랜만에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어색하고 낯설지만 설레고 기쁜 표정이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집에서 가까운 야트막한 동네 뒷산이었다. 아버지께 무리한 등산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속도에 맞춰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힘들어 하시는 듯 했다. 숨을 헐떡거리시고 다리를 휘청거리시고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 쉬어야 했다. 하지만 힘든 기색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것처럼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함께 걸었다. 동생은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끊임없이 응원의 말을 건넸다. 어머니는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다.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속에서 아버지는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다. 산 중턱쯤 이르렀을 때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맥과 푸른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슴 속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좋다. 나지막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처음으로 열리고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했다. 아버지,
힘드시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요. 나는 아버지께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으시라고 권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물통을 꺼내 물을 천천히 마셨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옛날에는 이 정도는 숨도 안 찼는데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젊은 시절 국가대표 산악구조대원으로 험준한 산악지형을 누비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월의 흐름과 트라우마의 무게는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늙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세요. 저희 눈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멋진 산악인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하게 변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고맙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와 나는 말없이 한동안 벤치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맑은 바람이 땀방울을 식혀주고 햇살은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이었다. 다시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산을 오르셨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힘찬 기운이 느껴졌다. 굳었던 어깨는 조금씩 펴지고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세워졌다. 마치 낡은 등산화처럼 아버지 역시 다시 굳건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듯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밝아졌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은 부드럽게 풀리고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마치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발걸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웅장하게 펼쳐진 산맥,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정상에 서자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했다. 아버지는 정상 표지석 옆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해냈다. 나지막이 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 시간 짓눌러왔던 트라우마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희망이 되살아난 얼굴이었다. 우리는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준비해 온 도시락을 펼쳐 점심 식사를 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먹는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싸주신 맛있는 반찬들. 꿀맛 같은 점심 식사였다. 아버지도 맛있게 밥을 드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정상 주변을 천천히 산책했다. 아버지와 나는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낡은 등산화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활기차게 산길을 걸었다. 마치 아버지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듯했다. 하산길은 더욱 즐거웠다. 아버지는 힘든 기색 없이 성큼성큼 산길을 내려가셨다.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으며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마치 묵은 짐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모습은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아버지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셨다.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수야, 오늘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랑 함께 산에 와서 정말 행복해요. 나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버지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녹아내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가족애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셨다. 붉게 물든 노을이 하늘과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은 부드럽게 풀리고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낡은 등산화를 벗으신 아버지는 등산화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흙먼지가 묻고 땀에 젖은 낡은 등산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더욱 굳건하고 듬직해 보였다. 마치 아버지의 삶처럼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듯했다. 아버지는 낡은 등산화를 조심스럽게 신발장에 넣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으셨다. 다음에 또 같이 산에 갈까? 아버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아버지, 다음에는 더 높은 산에 도전해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뒷산부터 시작해서 점차 유명산, 청계산, 관악산 등 난이도 있는 산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아버지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얼굴에는 활기가 넘쳐났다. 굳었던 표정은 부드럽게 풀리고 무뚝뚝했던 말투는 다정하게 변했다.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는 다시 흙먼지를 묻히고 땀으로 젖는 날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낡은 등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아버지의 발이 되어 험준한 산길을 함께 걸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버지의 삶의 여정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듯했다. 아버지의 등산 기록 수첩은 다시 빼곡하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산 이름, 등반 날짜, 날씨, 등반 코스, 그리고 함께 간 사람. 이제는 딸, 아들, 아내라는 따뜻한 단어가 수첩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등반 후 느낀 감상에는 가족과 함께라서 행복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가득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 햇살이 엷게 들이우는 오후, 나는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짙은 갈색 가죽은 여전히 달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 더 굳건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아버지의 삶처럼 숱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했다. 나는 낡은 등산화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달코해진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낡은 등산화는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모두 담고 있는 삶의 기록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슬픈 상징이 아니었다. 낡은 등산화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나는 낡은 등산화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방을 나섰다. 거실 창가에는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조용히 되새겼다.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는 앞으로도 아버지와 함께 숱한 산길을 걸어갈 것이다. 낡은 등산화와 함께, 아버지의 새로운 삶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낡은 등산화는 영원히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는 따뜻한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